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과정에 최대 변수로 부상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한 안보 보장에 양측이 어떻게 합의를 이뤘을지 주목됩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맺어지나 보죠? 예, 28일 날 지금 젤렌스키가 직접 방미를 한다고 보면은 뭔가 좀 접점이 좀 마련이 된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아마 젤렌스키가 직접 트럼프와 협상을 하려고 예. 아마 가는 측면도 좀 많아 보여요. 지금 뭐 밖으로 전혀 나오는 얘기들은 없긴 하지만 예. 일종의 어쨌든 그 미국으로부터의 최후 통첩 같은 그런 협정안은 받아들였죠. 네. 그렇지만 트럼프 스타일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오지만 말은 세게 하지만 갈수록 이제 좀 깎이잖아요. 그런 걸 좀 노리고 아마 젤렌스키가 직접 트럼프와 담판을 지으러 예. 좀 가는 길이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그 광물 협정 초안을 젤렌스키가 보고 나서 미국 장관 앞에서 굉장히 크게 소리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국무장관 앞에서 아주 언성이 밖으로 들릴 정도로 예. 소리를 쳤다라고 하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좀 굴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를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협정서 내용이 좀 바뀐 상황이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광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그 자신들이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때 지원했던 그의 상당 부분을 다시 이제 트럼프는 받아오려고 할 건데 그걸 예. 이제 광물로 찍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큰 양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른 방식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당근을 좀 제시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히토류 개발 협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도 포함을 시킨 건데 이 지역의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 히토리 자원이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죠. 이제 경제성 여부는 아직 좀 정확하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예. 뭐 700조가 넘는다, 뭐 1000조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실제 지금 최초에는 한 우리나라 돈 한 750조 정도 광물협정 얘기가 됐는데 지금 1000조가 넘을 거다라고 하는 현지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앞으로 그 히토류 매장돼 있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사실은 좀 같이 담합을 좀 하는 셈인 거죠. 네.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이렇게 전쟁 이후에 차지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광물들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뭐 승전 이게 뭐 그 승전품 이제 전리품 나눈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경제성 문제가 좀 따로 또 있을 겁니다. 그게 예. 얼만큼 검토가 되는지는 조금 더 이제 더 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 매장량 자체는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자원화시켜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건가?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그 임기는 끝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좀 길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러시아가 젤렌스키 임기 종료 후에 대통령직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를 거부하는 독재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의회가 젤렌스키 대통령 현재 집권 상태 정당하다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국이 굉장히 좀 통제적입니다. 예. 이게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통제적인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회입니다. 예. 러시아는 사실은 지금 모스크바 시내에서도 전쟁을 느끼지 못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도 물론 후방 지원 그렇긴 하지만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걸 명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젤렌스키가 굉장히 야당도 엄청 탄압을 좀 하고 있고 예. 원래 작년에 선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의회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나오고 예. 그리고 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물러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의원들도 예.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또 지지 결의를 내고 좀 양상이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재밌는 건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젤렌스키를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좀 재밌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네, 또 이달 초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늦어지면 핵무기 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무장관이 말도 안 된다. 핵무기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제 일축을 했는데 이 같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젤렌스키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한테 저렇게 당한 것도 사실은 그때 핵무기를 이제 구소련 해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이제 다 이제 그 해체를 하거나 이제 그 러시아 쪽으로 이제 옮겼거든요. 예. 이제 그게 가장 큰 패착이다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많이들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핵이 있었으면 예. 이렇게 당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려면은 다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한미 상호보안이죠. 약 주한미군의 주둔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미군 주둔 이런 게 제 1순위고 예. 그게 안 되면 나토 가입.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토의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가 예. 되기 때문에 집단적 방위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토 가입을 해서 러시아로부터의 재침공에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 나토 가입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핵무기 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그 뭐 영국, 중국, 이제 프랑스 같은 이제 기존의 핵 보유국, 핵무기 사용국들이 이제 보유국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국제 규범 체계에서 그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핵무기 국가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핵무기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이 5개 국가를 뜻하는 거의 고유 명사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그냥 끼워달라라고 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예, 예.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 협상이 아직은 안 됐으니까 전쟁 중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사 장비가 우크라이나가 55%를 자체 제작하거나 조달하고 20%는 미국에서 받고 25% 유럽에서 받는다 이렇게 나오던데 지금 전쟁이 계속되면 이제 그 물자가 부족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2014년도에 크림반도 침공이 있었죠, 러시아에. 예. 그 후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현대화를 미국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한 55% 정도를 군수물자 생산하고 무기 생산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나머지 이제 미국이 지원해주는 한 20%, 유럽이 네. 지원해주는 한 20%그 정도들이 첨단 무기들이고. 아. 예, 그러니까 첨단 뭐 레이더나 예. 지대지휘 미사일이나 이제 이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러시아를 혼자서 대적하기에는 단순히 계속 포탄 쏘고 총탄 쏴가지고 이제 보병전 해가지고는 러시아의 싸움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양쪽으로는 55%를 지금 현재 자국 공급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예.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없으면은 전쟁을 좀 지속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 아마 이거를 여름 정도로 많은 전문가들은 추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본인 자국에 있는 광물을 가지고 협정하는 거잖아요. 협상은. 네.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힘이 약한데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에? 가지고 있는 사실 그것상 거의 마지막 지뢰 때이겠죠. 예. 우크라이나가 광물에 대한 이제 그 사용권이나 뭐 하여튼 뭐 이제 사업권들을 거의 미국에 넘긴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뭐 미군이 주둔 안 하면은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하려면 또 광물 협정과 광물 개발 같은 거에 또 유럽의 또 지분도 또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있는 거라도 내다 팔아서 생존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예. 우크라이나의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오른손에 큰 멍자국이 관찰됐습니다. 이게 뭐 마크롱과의 악수가 원인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들었구나 조금 느끼겠는데 예. 일기 때 사실 마크롱하고 좀 비슷한 장면들이 좀 있었죠. 네네. 둘이 이제 힘줘서 악수한 거를 이제 나중에 내가 더 힘을 더 줬다 이제 그걸 후일담처럼 얘기하던 게 일기 때 있었는데 예. 이번에 둘이 만났을 때 보니까 그 백악관에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차에 내려가지고 악수를 하는 한 17초 정도 둘이 손을 꽉 잡고 예.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그 장면에 막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되게 세게 나서도- 잡고 예. 있거든요, 저렇게. 그 지금 또 회담하면서도 다시 한번 잡고 예.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멍이 드는 게 이제 목격이 될 정도잖아요. 그러게요. 그때 아마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게 트럼프도 일기 때 마크롱하고 이제 마크롱 거의 완전히 그 무시하다시피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마크롱이 트럼프 얘기하는데 끼어들기도 하고 영어로 직접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과 달리 예. 약간 조금 인정하는 듯한 모습들도 좀 보이고 했습니다. 좀 네. 일기 때와 다른 모습들인데 어쨌든 둘의 신경전이 이번에 좀 대단했던 거고 예. 이게 지금 대서양 관계의 변화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 그 대서양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 그 트럼프의 멍자국에 흔적 처음 이제 전조처럼 좀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사이에 공감대도 있지만 이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번 회담에서 이 유럽의 입장은 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유럽의 입장은 어쨌든 러시아와의 전쟁. 그러니까 지금 전환기에 이런 거예요. 그 정의를 위한 전쟁이냐. 그러니까 전쟁은 원래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한 거를 질서를 회복하고 현상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수단을 택할 거냐.
아니면 이익, 그러니까 광물 같은 이익, 예. 전후 이익 같은 걸 챙기기 위해서 그냥 평화를 택할 거냐. 네. 이제 이런 그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유럽은 정의를 위한 전쟁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확실하게 러시아 푸틴하고도 손잡고 이익을 위한 그냥 평화, 안정 예. 이거를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도 엊그제 선거 끝나긴 했습니다. 자국 내 국내 정치적 입지가 별로 좋지는 않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이긴 하죠. 그래서 프랑스 각국의 유럽의 각국의 지도자들도 어쨌든 우크라이나 다음은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금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거와 지금 트럼프가 그냥 이익을 위한 안정을 추구하는 거에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되면은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고 트럼프가 그냥 그 강제 종료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고 빠진다. 그랬을 때 그 유럽 국가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힘만으로 러시아와 직접 대면을 한다. 예. 이러면 이게 더 전운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악수로 든 멍치는 굉장히 넓어요. 네, 그러니까, 예.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는 거의 뭐 불가능한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지금. 예, 그렇죠. 지금 뭐 불법 이민자들 쫓아내는 게 예.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가장 제 1호 공약처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쫓아내고 있는 건데, 근데 또 돈 있으면 또 예. 이제 받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이제? 엄청난 71억 원 주면 영주권 주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골드카드 제도를 하면서 약 2주 후에, 그러니까 옛날에 투자 이민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캐나다, 호주 같은데 투자 이민들도 우리나라도 많이 갔었는데 이런 걸 이제 미국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트럼프도 부자들이 미국에 올 거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들에 특히 있는 정정이 불안정한 중남미 국가들, 그 좌파 국가들이라서 미국이 특별히 제재도 많이 가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자본가들 아마 향한 그런 구애 카드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돈 내고 이렇게 미국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도 수준 되면 이제 부자들이 그런 판단은 안 하잖아요. 이제. 네네. 근데 아직 과거에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은 그 정도 있는 중진국에서는 돈이 예. 있으면 미국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흡수하겠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건 거의 뭐든지 지금 다 긁어 모으는 예.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백악관이 AP통신의 취재를 제안한 데 이어서 전반적인 백악관 취재 시스템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매체 등에도 집무실과 대통령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취재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게 좀 언론 환경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친트럼프 매체를 키우기일까요? 확실히 친트럼프 매체를 이제 밀어주는 거죠. 이게 그건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이상한 일도 아닌 뉴노멀처럼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기억하시겠지만은 1기 취임식 때 이 취임식 자리가 별로 차지 않았어요. 절반도 안 차가지고 네. 그거를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 이제 항공사진 비교하면서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CNN, 뉴욕 포스트 같은 뉴욕 타임즈 같은 데들 취재를 못하게 아예 노골적으로 백악관 대변인이 나가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1기 때 그런 옥신 것이 있었는데 이기 때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 진보 매체들도 이제 그러려니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좀 적응을 좀 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이거를 트럼프는 좀 즐기면서 오히려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매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라라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네. 며느리. 네. 며느리는 폭스뉴스에 지금 진행자로 해서 지금 아주 놀라운 섭외력을 보이면서 예, 아주 예. 이제 그 정부 당국자들을 한 명 한 명 자기 쇼에 이제 불러서 대담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정말 그 일감 밀어주기처럼 이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을 키워주는 양상들 예. 계속 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 스타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건강을 좀 다시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티칸 그 보도에 따르면은 좀 위중하지만 예. 혈액 수치는 좀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좀 그 병석에서 그래도 어쨌든 업무를 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이제 바티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 워낙 고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청년 때 늑막염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네. 한쪽 폐를 이제 제거한 게 있기 때문에 또 폐렴 이쪽으로 되면은 약간 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예. 12년 전이죠. 12년 전 콘클라베 할 때 그때도 원래 이제 그 교황 후보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콘클라베 안에서 이제 교황이 이제 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추기경이 이제 교황한테 폐가 괜찮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폐가 안 좋은 게 이게 내 건강 가지고 이렇게까지 흑색선전을 하나 이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예. 콘클라베 당시에도.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지금 결국에는 어쨌든 나이 드시고 하니까 폐렴 문제가 좀 생기고 예. 좀 많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무서우시니까 자진해서 먼저 좀 사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 교황은 그 카톨릭계에서 약간 진보파를 상징하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진보적인 정책을 좀 많이 이끌었는데 그래서 보수파들이 조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교황이 약간의 뭐랄까 자신의 업적이나 레거시들을 좀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자진 사임하는 건 아마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